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메테우스 헬륨 차트를 설치를 해보고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헬륨 차트를 설치를 하시면 지원과 같이 그래프나 시각과 템플릿을 제공을 해줍니다. 임의적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예쁘게 시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그래프나 템플릿이 수정이 가능한 상태여서 어떤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사용했는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 개의 파드에 대해서 익스포터를 현재 만든 상태이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잘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 언급된 걸 그대로 저희가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을 할 타겟이 직접 이 시스템에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푸시 방식이라고 하는데 EFK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는 이와 다르게 이 프로메테우스가 직접 타겟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을 해옵니다. 이런 방식을 풀 방식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프로메테우스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프로메테우스는 이런 여러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말하는 거고, 이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방금 말한 이 리트라이버라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풀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대상이 익스포터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프로메테우스 타겟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타겟에 대한 익스포터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리타이블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있는 리타이블 컴포넌트가 이 매트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를 여기 보시다시피 TS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하게 되고, 적재된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쿼리문을 from query라고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HTTP 서버가 있죠.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TP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라파나가 있습니다. 그라파나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예쁘게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그라파나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는 알람을 관리하는 알트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프로메테우스 쿼리를 사용해서 경계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CPU가 50% 초과할 때 알림을 울리고 싶다. 그런 알림을 관리하는 게 이 알람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컴포넌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헬름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조금 더 쿠버네티스답게 프로메테우스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터를 저희는 헬름에서 설치하고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사용할 헬륨 차트는 프로메테우스 커뮤니티, 즉 프로메테우스 자체가 관리하는 헬륨 차트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는 큐브 프로메테우스 스택이라는 헬륨 차트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방금 살펴봤던 이런 컴포넌트를 한 번에 설치해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해서 구성 요소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았었던 프로메테우스 컴포넌트에 대한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을 헬륨 차트에선 그대로 옮겨놨는데, 제일 처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제 네임스페이스 에제를 프로메테우스 네임스페이스 에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트 프로세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 프로메테우스 서버와 그 다음에 알트 매니저가 스테이트 프로세스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먼트로 설치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라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쿠버네티스에 대한 리소스를 수집하기 위한 매트릭 디플로이먼트가 설치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 CPU, 뭐 메모리, 네트워크, 뭐 대역폭 같은 걸 수집을 하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오퍼레이터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커스텀 리소스가 있는데 바로 서비스 모니터라는 커스텀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이 서비스 모니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쿠버네티스답게 프로메테우스를 관리해주게 합니다. 이거는 설치 이후에 좀 더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설정하기 위한 뭐 컨피그 맵, 시크릿이 있고 프로메테우스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퍼시스트 블룸과 퍼시스트 블룸 클레임, 외부에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인그레스 등에 대한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헬륨 차트에 있습니다. 헬륨 차트 설치는 정말 간단해요. 공식 문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헬륨 차트 저장소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헬륨 차트 명령어인 헬륨 인스톨만 입력을 하게 되면 쉽게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데 방금 보셨던 persistent 블룸과 persistent 클레임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프로메테우스가 한번 재기동이 되면 이전에 저장했던 데이터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적으로 override value.ym을 만들어서 persistent 블룸과 persistent 클레임에 대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조금 더 접속하기 편하도록 인그레스 설정을 같이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헬륨 차트의 values.ym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즉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서 헬륨 차트 values.ym을 추출을 할 겁니다. 먼저 헬륨 차트 저장소부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커뮤니티와 관리하는 GitHub에 가셔서 큐브 프로메테우스 스택이라는 헬륨 차트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헬륨 차트 저장소를 추가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헬로 래퍼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장소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차트 이름은 큐브 프로메테우스 스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설정은 헬륨 쇼 밸류스를 이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GitHub의 values.ym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앞서 봤던 이 persist 블룸과 persist 블룸 클레임, 그 다음에 인그레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설정을 건드릴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 저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프로메테우스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서버인 스테이트 프로세스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있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persist 블룸 클레임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한 PB는 셀렉터 라벨을 이용해서 설정할 겁니다.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공식 홈페이지 헬륨의 매뉴얼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persist 블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ersist 블룸은 제 GitHub에 있고 이걸 라벨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호스트 패스 같은 것도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벨은 from test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20기가, 경로는 mnt test라고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 GitHub에 있는 인그레스 설정용 오버라이드 밸류스를 보면 바로 설정할 수 있게끔 이 필드를 이렇게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ingress.value를 열어서 이 프로메테우스 스펙에 스토리지 스펙에 보시면 방금 설정했던 persist 블룸에 있는 라벨을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도 맞게 스토리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persist 블룸과 persist 블룸 클레임 설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설정했던 거는 인그레스 설정이겠죠. 인그레스 설정은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인그레스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브 패스, 즉 외부에서 접속할 그 패스가 변경될 경우에 프로메테우스 스펙에는 라우트 프리픽스라는 걸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 GitHub에 인그레스 오버라이드 밸류스.yml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외부에서 chrlab.com prom이라고 접속을 하고 싶다면 저희는 인그레스 설정을 이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먼저 인그레스 enable true를 해주시고 외부에 접속할 도메인을 호스트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rom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prom을 패스에 설정해 주시고 이걸 그대로 route fix에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외부인이 이 도메인을 접속했을 경우에 접속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있기 때문에 폼 테스트로 다시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할 내용은 그라파나에 대한 인그레스 설정이겠죠. 그라파나 인그레스 설정이 약간 번거롭습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 똑같이 인그레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rewrite 타겟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다르게 저희가 서브 패스, 예를 들어서 그라파나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고 싶으면 이 그라파나에 대해서 rewrite를 할 수 있도록 패스에 뒤에 정규식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annotation rewrite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호스트 도메인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grafana.inf 파일을 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서브 패스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ingress.pass에 설정한 값을 그대로 루트 URL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브 패스를 접속할 수 있게끔 옵션을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 GitHub에 예제가 있으므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할 거는 그라파나 테스트라는 도메인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의 그라파나 테스트, 그 다음에 rewrite 정규식을 쓰고 annotation을 설정을 해줬고 그라파나에서도 이 인그레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메인, 루트 URL, 그다음 서브 패스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헬륨 밸류스를 설정을 하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설치 명령을 입력을 하면 되죠. 설치 명령어는 이제 공식 문서에서 있는 헬륨 인스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이름만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헬륨 차트를 설치할 네임스페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B도 만들도록 할게요. VB까지 만들었고 이제 헬륨 인스톨 명령으로 방금 복사한 차트 이름을 설치하면 되겠죠.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n 인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values를 적용하기 위해서 -f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 차트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스택이라는 이름으로 헬륨 차트를 설치를 할게요.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인자와 그 다음에 values.yml가 맞다면 오류 없이 잘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잘 설치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떴네요. 확인하기 위해서 로깅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를 다 보시면 전부 다 러닝 상태이죠.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외부 접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한 도메인으로 접속해 볼게요. 제 점에 프롬 테스트가 있겠네요. 그래서 chri
from 테스트를 하면 잘 접속이 되죠. 그 다음에 그라파나 테스트라고 이름을 적어줬네요. 그래서 그라파나 테스트라고 접속하면 HTTPS가 아니라 HTT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잘 실행이 되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1234로 설정했기 때문에 어둠이 패스워드 1234로 접속을 하면 이제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셔서 어떤 쿼리를 사용했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쿼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방금 봤던 이 프로메테우스 웹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시면 이 쿼리 결과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쿼리 인스펙터라는 그래파나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탭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쿼리를 이제 보시고 자기가 어떻게 모니터링 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쿼리문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헬름 차트 프로메테우스를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조금 더 쿠버네티스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리소스입니다. 보통 저희가 프로메테우스 설치하게 되면 이 프로메테우스 설정 파일에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그 대상에 대한 정보와 여러 가지 설정 정보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얀 파일로 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매뉴얼에 가져온 거예요. 공식 매뉴얼은 이 프로메테우스 차트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아래 탭에 여기 있죠? 이 룰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프, 즉 이스포터에 대한 설정을 클릭을 했고, 여기 매뉴얼에 가보시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참고를 해서 예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의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 뿐이므로 이 문서를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맥락에서는 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여기 박스 쳐져 있는 거 있죠? 이 박스 부분을 감지를 합니다. 여기 마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변화를 감지를 해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게 이 변화가 감지된 걸 적용을 하라는 디플로이 매니지 메시지를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 이 파드 모니터와 서비스 모니터, 즉 이 두 개 모니터는 프로메테우스 이스포터에 관련된 건데, 이 파드 모니터와 서비스 모니터를 이 오퍼레이터가 디스커버 한다는 뜻이에요. 즉 와치의 대상이 서비스 모니터와 파드 모니터라는 게 이 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서비스는 저희가 매트릭을 수집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쿠버네티스 프로메테우스 헬름 차트에 있는 공식 매뉴얼에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대상에 파드가 있겠죠? 그 파드가 저희는 이제 타겟으로 부르고, 이 파드는 라벨링이 꼭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겟 서비스가 생성이 됐고, 서비스 모니터가 이 타겟에 대한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셀렉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파드에 대한 매트릭 정보, CPU나 노드 메모리 사용 같은 매트릭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모니터를 프로메테우스라는 리소스가 이제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네모난 박스가 완성이 된 거고요.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여기까지 완성된 거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감지가 되면 프로메테우스 서버에게 여기서 설정한 매트릭 정보를 너의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해줘라는 디플로이 매니지 메시지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차 언급을 하지만 프로메테우스 공식 매뉴얼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옮겨놓은 거를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방금 발표자에서 본 것처럼 이 과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에제에서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노드 포트 여기 있네요. 노드 포트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포트를 노출을 해놨어요. 309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쿠베티스 IP 저희 IP는 이렇게 되고 30900을 접속을 해보시면 프로메테우스 하나 뜨게 돼요.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헬렘 인스톨러를 설치한 그 인그레스 프로메테우스와 다른 겁니다. 방금 새로 저희가 생성한 프로메테우스예요. 새로 띄운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어떤 타겟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스태츠 타겟을 보시면 3개가 떠 있습니다.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행했던 디플로이먼트가 실행했던 3개 파드 레플리카 3개에 해당이 됩니다. PO 보면 이 3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드에 대한 IP 주소를 보시면 16, 10, 18인데 여기도 16, 10, 18 이렇게 되어 있고, 서비스 모니터 저희가 봤던 이 서비스 모니터라는 리소스가 이 URL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메테우스가 약속한 규칙이기 때문에 서비스 모니터가 이 URL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프로메테우스 리소스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포맷을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컬로 입력을 해보시면 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가 가져가는 데이터 포맷이 보이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 헬름 차트로 설치했던 프로메테우스 타겟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익스포터이기 때문에 그 익스포터를 목록이 보이고, 저희가 새로 띄운 프로메테우스 타겟과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이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띄우고 익스포터를 생성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하나의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됩니다.